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디지털 자산 사업 추진단의 박문수 차장입니다. 원래 서기용 단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서가 디지털 자산 사업 추진단이거든요. 굉장히 길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STO 시장이 처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좀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회장님도 오늘 처음 뵀는데 그동안은 이제 정부의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여러 학계와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그다음에 저희 실무자, 이제 증권에 실무를 하는 분들이 다 같이 좀 더 발전적인 그런 토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부터 좀 STO 시장이 열릴 것을 대비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를 뭐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ST 분산 원장 요건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부터 그 블록체인의 그 ST 원장을 따로 만들어서 기록도 해보고요. 매매 체결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제로 증권의 전산 시스템과 그 연결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 새로운 기술 요소인 이제 블록체인과 저희 원래 있었던 이제 좀 그동안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사용했던 그 ST 그 증권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지금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몇 가지 좀 저희가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발행자 사업 방향 관련해서 정책 검토를 한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이 STO 발행 유통 규율 방향 기반은 작년에 이제 뮤직하우 사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우나 미술품 조합 투자 사례로 이어져서 이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투자 사업자를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조합 투자 사업자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플랫폼에서 그 고객들을 모집하고 있고 실제로 자사의 상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토큰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증권사나 이제 그러니까 계좌 관리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있는 그런 영업행위 규제들을 모두 준수해야 되고, 공시나 투자자 보호 관련된 행위 규제를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조합투자 사업자들도 만약 이제 금융투자업자와 실제는 같기 때문에 그 신한투자증권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그 고객 모집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런 영업행위 규제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 그 영세한 그런 조각 투자업자들이 과연 이제 발행 계좌 관리 기관을 요구 조건을 다 지킬 수 있는지가 좀 이제 우려가 되고요.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야 되고 그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단절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플랫폼 사업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와 같이 할 때 인수주선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계약 증권 관련 프로세스 명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다른 토론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투자계약 증권 발행은 그 샌드박스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는 지금 금융감독원의 뭐 증권선 판단이라든지 증권 신고서 제출 그리고 수립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시중에 이제 토큰 증권 대상 자산으로 이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실제로 쉽게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영세한 스타트업들은 그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법무 비용이라든지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제 혁신 기업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금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그다음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법제화 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로 지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규모 사업 투자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나 신탁 수익 증권 방식의 샌드박스 지정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분산 원장의 요건이라든지 장외 중개업자에 대한 그런 행위 준칙 이런 것들도 규제 특례 사항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조금 폭넓게 이제 검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 원장 표준안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저희 예탁결제원의 박채련 전무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탁결제원의 그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고 사실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을 그 예탁결제원이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분산 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기술사라든지 증권사 이제 제각각의 프로토콜이나 제각각의 그런 규칙을 가지고 나오면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역시 이제 메인넷 참여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단독으로 뭔가 이제 분산 원장을 만들고 나중에 뭐 새로운 이제 표준이 정립이 돼서 그때서야 또 다시 이거를 구축해야 될 경우에는 좀 매몰 비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요. 사실 이 분산 원장을 저는 이제 인프라 차원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분산 원장 자체가 어떤 공부로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무나 이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뭐 증권사나 이제 계좌관리 기관이 초기에 좀 테스트를 같이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성심당 관련된 책이에요. 이제 제가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신뢰를 얻으려면 그 튼튼한 하부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 튼튼한 하부 구조는 내부에서는 신념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고객에게 신뢰감 있는 어떤 자원을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들리고요. 그 증권사나 여기 있는 뭐 유관기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